10년 내 사라질 직업 탑10. 10년 후 우리가 못 먹게 될 AI가 예측하는 10년 후의 AI의 미래 지도. 앞으로 10년 뒤 집값의 미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 변수 중 하나가 금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 비용이 상승하여 주택 구매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매수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고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됩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변동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10년 뒤까지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게 유지된다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는 자금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어 정부와 중앙은행이 다시 금리를 완화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수도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국내외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지도 부동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다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가로 이어져 주택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과거처럼 폭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기에 경기 침체나 불황이 오면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청년층 비율이 감소하면 주택 수요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중에 매물이 많은 상황에서 구매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이 하락하거나 적어도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령층이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상속 및 증여 등을 통해 시중에 주택 매물이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고령층이 집을 처분해보다 편의시설이 집중된 도심 혹은 요양시설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려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외곽 지역이나 인기가 낮은 지역의 집값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인 가구의 급증은 소형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한 선호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 교통이 편리하고 상권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중심으로 소형 평형대 주택의 수요는 어느 정도 탄탄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인구 감소가 전체 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특정 지역 유형 주택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큽니다. 세금, 규제, 대출 규정, 주택 공급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거래를 자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면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처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 정책은 몇 차례 바뀔 수 있으며 정권 교체나 경기 상황에 따라 강력한 규제와 완화 정책이 번갈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 공급량은 집값의 장기적 추세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도시,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주택 수요가 높습니다. 향후 재건축 재개발, 공공주택 공급, 도시재생사업 등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집값은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그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이어진다면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취업 및 교육 기회의 집중 등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권, 인기 학군 지역 등 선호도가 매우 높은 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격차가 여전히 클 수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 유출 및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정부 정책 또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활기를 찾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뜨는 곳과 지는 곳의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도시 내에서도 오래된 주거지와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구도심은 도로나 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어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큰 가치 상승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도시는 새롭고 현대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므로 교통망과 교육 환경이 잘 확보된다면 꾸준한 인구 유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10년 뒤 도시 내에서도 인프라 필수 개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 더욱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많은 기업들 사이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앞으로 10년간 기술 발전과 업무 문화 변화로 인해 재택근무나 유형근무 제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퇴근 시간 부담이 줄어들면서 굳이 도심 고가의 아파트에 살 필요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 친화적인 외곽 지역이나 교통이 덜 복잡한 위성도시로 이동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홈 기술과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신축 아파트나 리모델링을 통한 친환경 스마트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건물 에너지 효율 인증, 재생에너지 활용 등이 중요해지는 추세에서 노후주택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무조건 오른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규모 자산가들 중에서는 국내 부동산에만 투자하기보다는 해외 투자나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분산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투자 자체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빚을 내서 집을 사자는 흐름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이 여전히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인식이
원칙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이자율이나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는 다시 매수세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년간의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사이클이 반복될 것이므로 단순히 오른다 vs 내린다로 양분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치와 수요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 집값은 전반적으로 빠르게 오르기보다는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과 같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전반적인 주택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나 도심이나 교통이 우수한 지역 그리고 소형 평형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단기 변동성은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 기조와 완화 기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며 그때마다 시장 심리가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금융 환경이 부동산 매수세를 좌우할 것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금리가 높아지면 수요가 줄어드는 패턴이 이어질 것입니다. 기술 발전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확산되면 굳이 도심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와 문화생활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도심 거주를 선호할 수 있어 수요가 분산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대도시 핵심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신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미래 가치를 확보한 주택은 인기를 끌 수 있으나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규제나 스마트홈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은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10년 뒤 집값의 미래는 단순히 오를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로 단정짓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 경제 성장률 둔화, 정부 정책, 지역 간 격차, 기술 발전,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변동성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높은 지역 혹은 유형의 부동산은 여전히 수요가 유지되거나 상승 여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교통망이 확충되거나 첨단 산업단지가 유치되는 지역 혹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곳은 장기적으로 유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소형 평형, 편의시설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대한 선호가 커지며 외곽 지역이나 노후주택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10년 뒤에 부동산 시장을 준비하는 개인이라면 단순한 가격 상승 기대감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재무 상황을 고려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 자산이자 생활 공간임을 감안하여 금리 정책, 인구 동향 등 다양한 변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바뀌는 트렌드, 특히 에너지 효율, 스마트홈, 리모델링 수요 등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10년 뒤에도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자산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0년 후의 혁신과 삶의 재구성. AI는 향후 10년 동안 기술 혁신의 선봉에 서며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AI는 의료, 도시관리, 교육, 노동시장, 일상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신 연구 결과와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AI가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의료 분야의 혁신, 정밀의학과 개인 맞춤 치료. 정밀의학과 예방의료 2023년 미국 국립보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환자의 유전자 데이터와 생활습관,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는 암, 심혈관 질환 등 주요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딥민두위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을 통해 신약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보다 빠르게 개발하여 기존의 긴 개발 과정을 단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와 로봇 수술,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AI 기반 원격 의료와 로봇 수술의 발전으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지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AI는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2. 스마트 도시와 인공지능, 도시 생활의 혁신. 교통관리와 에너지 효율화 MIT 미디어랩의 2024년 연구에서는 AI가 교통 혼잡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AI는 자율주행차와 통합된 교통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안하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 체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공안전과 재난 대응 AI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안전을 강화하고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도쿄대학의 연구에서는 AI 기반 안면 인식 기술이 도시 범죄 예방과 실종자 수색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AI는 센서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지진,
홍수 등의 재난 발생 시 빠른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교육 분야의 변화, AI 기반 개인화 학습. 적응형 학습 플랫폼과 실시간 피드백. 유네스코의 2025년 보고서는 AI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학습의 공백을 줄이고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특히 교육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몰입형 학습 환경. AI는 VR 및 AR 기술과 결합하여 몰입형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복잡한 과학적 개념을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하거나 역사적 사건을 가상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학습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4. 노동 시장의 변화, AI와 인간의 협업. 새로운 직업 창출과 지속적 학습.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인간이 창의적이고 복잡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빠른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인간은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데이터 과학자, AI 트레이너, 로봇 유지보수 전문가 등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하며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AI는 데이터 분석과 예측 모델링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더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AI 기반 로봇이 생산 라인의 오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수정함으로써 생산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5. 일상생활의 혁신, AI로 더 스마트한 삶. 스마트홈과 개인화된 서비스. 최신 이웃 기술과 결합된 AI는 가전제품의 자동화, 에너지 절약, 그리고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AI는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가상비서는 일정 관리, 식사 계획, 쇼핑 추천 등 사용자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의 변화. AI는 영화, 음악,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은 AI를 활용해 개인의 취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있으며 VR과 AI의 결합은 더 몰입감 있는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는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음악을 추천하거나 몰입형 게임 환경을 생성하여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6. 영상 기술의 발전, AI로 창조되는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 생성과 편집의 자동화. AI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영상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AI의 돌2와 같은 기술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영상까지도 자동으로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화된 시청 경험. AI는 사용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분석하여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은 AI를 활용해 사용자가 선호하는 장르와 스타일의 영상을 추천하며 이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AI는 실시간 자막 생성, 다중 언어 번역 등으로 영상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7. 군사 분야의 혁신, AI와 미래의 전장. 자율 무기 시스템. AI는 군사 분야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율 무기 시스템은 AI의 정교한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능력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작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기술은 AI와 결합하여 정찰, 감시, 공격 임무를 수행하며 인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데이터 분석. AI는 방대한 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는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AI 기반 시뮬레이션은 전장의 복잡한 상황을 재현하여 군사훈련과 전략계획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향후 10년 동안 AI는 기술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의료, 도시관리, 교육, 노동시장, 일상생활, 영상기술, 군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는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인간과 AI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AI와 인간의 협력은 미래 사회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AI 시대의 스타트업에서 찾아야 할 5가지 인재 유형은 스타트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유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역할과 특성이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혁신가 기질, 문제 해결사, 다재다능한 전문가, 팀플레이어,
리스크테이커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재 유형들이 스타트업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과 기질을 지닌 인재들이 팀으로서 협력하며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 환경에서도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혁신가 기질. 혁신가는 스타트업이 시장 내에서 독특한 위치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아냅니다. 혁신가들은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에서 성공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혁신과 기질을 지닌 인재는 시장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들의 창의적인 사고는 스타트업이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게 만듭니다. 2. 문제 해결사. 문제 해결사는 스타트업이 직면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침착하게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며 팀이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제 해결사는 스타트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기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다재다능한 전문가. 자원이 제한적인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전문가가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여러 분야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며 스타트업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역량을 내부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다재다능한 전문가는 스타트업의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재다능한 전문가는 스타트업의 유연성과 능률을 높여줍니다.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이들의 기여는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4. 팀 플레이어. 스타트업의 성공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팀워크에 크게 의존합니다. 팀 플레이어는 다른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며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들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지지하며 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팀의 단결력과 생산성을 높입니다. 팀 플레이어는 팀 내외부에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내의 작업 환경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며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단결력을 증진시킵니다. 5. 리스크 테이커. 높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동반되는 스타트업 환경에서 리스크 테이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배우면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합니다. 리스크 테이커는 스타트업이 경계를 넓히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시도하며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리스크 테이커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시도함으로써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경로를 탐색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들의 용기는 스타트업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이러한 인재 유형들이 스타트업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과 기질을 지닌 인재들이 팀으로서 협력하며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 환경에서도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이러한 인재 유형들을 적절히 조합하고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시장 내에서의 성공적인 위치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리더와 인사 담당자는 이러한 다양한 인재 유형들을 인식하고 각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들의 용기와 개척 정신은 종종 스타트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인재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성공에 기여하며 이들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인재 유형을 적극적으로 찾고 육성하며 팀 내에서의 다양성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상.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료, 교육, 도시, 노동시장 등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최근 부상한 생성형 AI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은 인공지능이 단순 보조를 넘어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고 그 흐름에 어떻게 대비하고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의료 분야에서는 정밀의학과 개인 맞춤 치료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격 진료나 질병 진단, 신약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은 더욱 진보된 A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의료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환자의 유전자와 생활습관, 환경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증상 발현 전부터 위험을 예측해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또한 가능해진다. 유전자 분석 비용이 낮아지면서 일상적으로 개인 유전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잠재적 질환을 미리 파악해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스마트워치나 헬스밴드처럼 웨어러블 기기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건강 상태 변화를 즉시 감지함으로써 원격 의료와 로봇 수술이 더욱 정교해지는 미래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 서비스의 경계를 확장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와 예방적 접근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시생활 또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융합으로 인해 크게 혁신될 전망이다. 10년 후의 스마트 도시는 교통, 에너지, 안전 등 다양한 요소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도로 위 대부분의 차량이 AI를 통해 제어되고 교통 흐름과 사고 위험이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교통 체증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동시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도 수요 예측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화되어 승객 대기 시간을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관리 역시 스마트 도시의 핵심 영역이 된다. 빌딩, 가정,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상 데이터까지 분석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된다. 공공안전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이 설치된 CCTV와 센서 네트워크가 이상 상황을 미리 파악해 사고나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편 사항이나 위험 상황을 신고하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를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교육 분야 역시 10년 후에는 인공지능이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이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디지털 교재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AI가 학생의 학습 습관이나 취약점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반복 학습이나 막연한 교재 탐색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AI 교사나 튜터가 등장해 어느 지역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학생들이 질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종합해 태도나 성취도, 변화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면서 교육 전반이 효율적이고 개별화된 방향으로 혁신될 것이다. 노동시장 역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는 AI나 로봇 기술에 의해 빠르게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제조나 물류, 사무처리 등에서 일부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나고 인간 특유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가 더욱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 AI가 분석에 특화된 반면 직관적 사고나 윤리적 판단,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AI와 협업하는 직무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마케팅 전략이나 제품 디자인, 예술 창작 등은 오히려 AI의 도움으로 효율을 높이면서 인간이 더욱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과 기업, 정부는 모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재교육과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인공지능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집 안 구석구석에 설치된 센서와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개인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자동으로 조명이나 온도,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외부 침입이나 화재, 누수 같은 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즉시 알림을 주는 스마트 홈 환경이 일반화될 것이다. 개인화된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은 음성 비서나 추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취향과 현재 상황에 맞춰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음악이나 영화를 자동 추천해준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은 영화나 음악, 게임 등 콘텐츠 제작에도 관여해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하거나 이미지, 음악을 생성해주는 등 창의적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사람들은 반복 업무나 일상적인 관리 업무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취미 활동, 자기 개발 등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10년간 인공지능은 의료, 도시, 교육, 노동, 일상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급속하게 발전해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무궁무진한 기회를 열어주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의사결정의 공정성, 노동시장 격차, 윤리적 사회적 문제 같은 새로운 도전도 함께 제기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시스템이 막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때 민감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나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해 특정 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제도화할 것인지는 향후 인공지능 시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효율성과 풍요로움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개인 차원에서는 변화하는 기술과 일자리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꾸준히 학습하고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업과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공지능 활용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해 불합리한 편향이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년은 상상 이상의 변혁이 일어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두려움만으로 물러서기보다 능동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면서 한층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인공지능과 함께 열어갈 다음 10년은 지금보다 훨씬 혁신적이고 동시에 흥미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개나 소나 가능해진 AI는 축복일까? 스탠포드대 50달러로 AI 고급 추론 모델 구축. 스탠포드 대학교와 워싱턴 대학교 공동 연구진이 약 50달러라는 저렴한 비용만으로 고급 추론 모델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온라인 사전 논문 저장소인 아카이브에 관련 논문을 게재하고 모델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와 코드를 기터브에 공개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모델은 간단하게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실행하는 추론 모델 S1이다. 구글의 최신 추론 모델인 제미나이 2.0 플래시 싱킹 익스페리멘터를 증류 기법으로 소규모 모델에 옮긴 결과물이다. 증류란 대규모 모델이 생성한 합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작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최근 딥시크가 오픈 AI 추론 모델을 복제했다고 알려진 것과 유사한 방법론이다. 연구팀은 지도 미세 조정을 적용해 극도로 작은 데이터 세트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난이도, 다양성, 품질의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해 추론 과정까지 포함된 질문 1000개를 엄선했고, 이를 통해 구글 모델이 만든 합성 데이터를 Q1 2.5라는 베이스 모델에 학습시켜 최종적으로 S1 모델을 완성했다. 이 모델의 또 다른 핵심 특징은 AI가 답변하기 전 더 많이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기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모델이 문제를 풀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다시 사고하도록 설정함으로써 답안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모델이 초기 추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교정하는 빈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방식이 딥시크가 오픈 AI로부터 복제하려 했던 핵심 기술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훈련 비용은 엔비디아의 H100 GPU 16대를 약 26분 동안 사용한 데 그쳤다. 연구진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준으로 이 정도의 연산량이면 대략 $50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연구진 중 한 명인 니크라스 무니오프는 해외 IT 전문지 테크크런치와의 인터뷰에서 소규모 예산으로 고급 추론 모델을 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에서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S1은 베이스 모델인 Q1 2.5에 비해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AIME 2024와 MES 500 과제에서 최대 27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특히 모델이 답을 충분히 재검토하도록 설정했을 때 정확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고성능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UC 버클리 연구진이 강화학습을 통해 $30라는 낮은 비용으로 딥시크의 핵심 기술을 재현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연구실인 노바스카이 역시 증류 기법을 통해 기존 모델을 복제하며
450달러만의 고급 추론 기능을 갖춘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물론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이 딥시크의 성능과 직접 견줄 수 있을 만큼 정교하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연구진이 저렴한 비용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추론 능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성과가 인공지능 모델 개발의 진입 장벽을 낮춰 다양한 연구와 실험의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연구팀은 향후에도 증류와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등 혁신적인 기법을 활용해 모델 성능을 꾸준히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음식들, 식량 위기의 진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오르는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은 가뭄이 길어지고 다른 지역은 홍수나 폭풍 피해가 늘어나는 식으로 기후 패턴이 급격히 변동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작물 재배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온도와 강수량 조건에서만 잘 자라는 작물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 재배지를 이동시키거나 생산량이 급감하기도 합니다.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 중이며 그만큼 식량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경지 면적은 기후 이상과 도시화로 인해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곡물 위주 농사가 강세를 보이나 기온 상승과 토양 훼손, 물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작물 생산성은 이미 정체 혹은 감소세를 보입니다. 동시에 사료용 곡물 수요도 커지면서 인간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곡물의 공급이 한층 더 제한되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평균 기온 상승은 곤충, 잡초, 병원균의 생존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해충이 더 넓은 지역까지 퍼져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그간 열대, 아열대 지역에 한정되었던 병해충이 온대 지역까지 침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벌과 같은 중요한 수분 매개 곤충이 살기 힘들어지면 과일과 채소의 결실률이 떨어져 식량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먹던 음식들 중 일부는 생산이 어려워지거나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사실상 귀하신 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앞으로 사라지거나 귀해질 수 있는 음식들을 살펴봅니다. 1. 커피. 커피는 열대와 아열대 기후에서 재배되는데 기온 상승과 강수량 불균형, 병해충 증가 등으로 커피 농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아라비카 커피는 재배 조건이 까다롭고 기후 변화에 민감합니다.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과 베트남 등의 주요 재배 지역도 기후 패턴 변동과 극단적 기상 현상으로 생산량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50년 전후에는 아라비카 커피 재배에 적합한 토지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10년 후쯤이면 이미 고품질 아라비카 커피의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맛과 향이 떨어진 대안 품종이 시장에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스페셜티 커피로 불리는 고급 커피는 부유층만 소비할 수 있는 사치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초콜릿, 위기 요인. 카카오 나무는 섬세한 생육 조건을 필요로 하며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서아프리카와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데 폭염과 가뭄, 해충 피해가 심해지면 카카오 수확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농장 노동력 부족과 국제 가격 불안정, 지역 내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생산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기후 변화로 인해 재배지가 점차 고지대로 이동하거나 생산 방식이 대규모 농장에서는 지속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고급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품질, 좋은 카카오 원두 수급은 더욱 불안정해지며 가격이 치솟거나 공급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초콜릿이 일상의 간식이 아닌 특별한 날에만 즐기는 귀한 디저트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3. 바나나. 바나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 중 하나지만 단일 품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바나나의 주요 병원균인 파나마병이 전 세계 바나나 농장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폭우, 강풍, 가뭄 등 극단적 기상 상황이 잦아지면서 바나나 생산량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파나마병이 확산되어 생산량이 급감했고 대안 품종 개발이 시급하지만 아직 상용화 수준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 후쯤이면 캐번디시 바나나는 전 세계적으로 귀해지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바나나의 세계 수출 물량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4. 벌꿀과 꿀벌. 꿀벌은 인류 식량 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분 매개자이지만 기후변화와 농약 사용,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벌군집 붕괴 현상은 이미 전 세계 양봉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꿀벌이 줄어들면 벌꿀 생산도 당연히 감소할 뿐 아니라 사과, 체리, 아몬드 등 다양한 과일견과 작물도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벌꿀은 더 귀하고 비싸진 고급 식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벌 수분에 의존하던 많은 작물들도 인공수분이나 대체 곤충 혹은 로봇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체 기술이 경제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아직 충분치 않다는 점입니다. 10년 뒤에는 벌꿀 자체도 쉽게 사기 어려운 한정판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5. 참치, 연어 등 인기 해산물, 해양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면 산성화가 진행되면서 어류의 서식지가 바뀌고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남획으로 인한 자원 고갈도 가속화되어 특히 참치나 연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어종은 이미 남획 위험이 심각합니다. 바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해양 먹이사슬이 붕괴되어 어호행량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도 참치 가격이 상승 추세인데 앞으로 10년 후엔 특정 어종은 아예 멸종 위기에 가까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식 산업도 기후 변화와 해수 온도 상승, 질병 문제에 취약합니다. 점점 많은 해산물이 식탁에서 사라지거나 대체 식물성 원료나 배양 어류 등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밀밀은 쌀과 함께 세계 2대 주식 작물 중 하나로 꼽히지만 엘니뇨나 라니냐와 같은 기후 변동, 가뭄, 홍수, 병해충 증가 등으로 재배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밀 생산 지역인 미국 중서부, 러시아 남부, 호주 등지에서 이상 기후가 발생하면 국제 밀 가격이 크게 요동칩니다. 10년 후에도 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밀가루 기반 식품들인 빵, 파스타, 면류 등이 지금보다 훨씬 비싸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염성, 내열성 품종을 개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흉작이 한 번만 발생해도 세계 식량 시장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7. 쌀. 아시아 지역에서 주식으로 소비되는 쌀은 기온 상승과 홍수 가뭄의 양극화로 인해 재배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 유입 피해가 증가하고 병해충이 늘어나는 문제가 겹쳐집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쌀 수요는 증가하지만 생산성 증가는 정체 상태에 가깝습니다. 쌀은 지역에 따라 품종이 다양하고 국가적으로 워낙 중요한 식량이므로 재배 기술이 지속적으로 보강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10년 뒤 기후가 지금 추세로 악화된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쌀 생산량이 급감해 국제 시장 가격이 높아질 것입니다. 저개발 국가나 식량 안보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이로 인한 식량 위기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8. 아보카도. 슈퍼푸드로 각광받은 아보카도는 재배에 많은 물과 적절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세계 최대 아보카도 생산국인 멕시코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산불, 폭우 피해 등이 잦아지고 있으며 무분별한 아보카도 농장 확대가 산림 파괴를 심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동시에 전 세계적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올랐고 공급 불안정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아보카도는 계속 인기일 가능성이 크나 생산 비용과 환경 부담이 커져 값비싼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이외의 페루, 칠레 등에서도 이상 기후 문제가 발생하면 아보카도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아보카도를 구매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9. 와인.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은 기후와 토양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습니다. 전통적인 와인 산지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포도밭은 이미 기온 상승과 가뭄, 우박, 폭염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충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하면 포도의 당도와 산도, 향에 큰 영향을 주어 와인의 품질과 맛이 달라집니다. 보르도, 부르고뉴 등 명산지의 포도 생산량과 품질이 저하되면 와인 가격이 급상승하거나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북유럽, 북미, 동아시아 등 새로운 지역이 와인 생산지로 부상할 수도 있지만 전통 있는 와인 브랜드나 특정 품종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10. 그 밖의 위기에 놓인 식품들. 위에서 언급한 품목들 외에도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 사탕수수, 옥수수, 대두, 견과류, 열대 과일 전반에 걸쳐 생산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또한 축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사료 곡물 가격이 오르면 소, 돼지, 닭고기 가격이 오르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육류 생산 방식이 규제 강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뒤에는 다양한 육류나 가공식품, 각종 채소류 역시 품귀 현상을 겪거나 대체 식품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 식품과 기술 혁신, 실험실 배양육, 인공 배양 세포로 만든 고기, 생선살, 유제품 등이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사이에 기술이 발전하고 비용이 낮아지면 전통적인 축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식물성 대체 식품, 콩, 완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대체육, 오트밀크, 아몬드밀크 등 대체 유제품은 이미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다양한 대체 식품이 개발될 전망입니다. 곤충 단백질, 곤충은 적은 사료와 물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탄소 배출량이 비교적 적어 미래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리적 거부감을 극복하고 맛과 영양 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일부 국가에서 곤충을 활용한 식품이 대중화될 수 있습니다. 정밀농업, 드론, 위성 데이터,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을 이용해 농작물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최소한의 물, 비료, 농약을 투입하는 기법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생산 효율을 높이고 환경 파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시농업, 도심의 빌딩 옥상, 실내 수직 농장 등을 활용해 식물을 재배하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소비할 신선식품을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면 운송 비용과 탄소 배출이 감소하고 식량 위기에 대한 지역사회 회복 탄력성도 높아집니다. 식탁의 재구성. 10년 후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누리던 커피와 초콜릿,
바나나, 해산물 등이 더 이상 쉽고 저렴하게 구하기 힘든 사치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와 식량난이 초래할 수 있는 파급 효과는 일상의 식사 풍경부터 경제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 거대하고 복합적입니다. 물론 모든 음식이 단기간에 전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가격이 폭등하거나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식으로 사실상의 소멸이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행동하는 방향에 따라 미래 식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개발, 윤리적 소비, 자원 재활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 속도를 완화하고 식량 안보를 지키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의 농업 및 식품 분야에서는 다양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개인 차원에서도 음식 선택과 소비 습관을 바꾸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어떤 음식을 먹게 될까라는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의 생존과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식탁이 위기에 놓인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식량 체계를 만들기 위한 연대와 혁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 AI가 대체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산업계의 혁신을 가져오면서 많은 직업의 역할과 필요성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반복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은 AI와 자동화 기술에 의해 대체될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은 향후 10에서 20년 내 현재 일자리의 약 47%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 자동화가 진행되어 사람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향후 10년 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10가지 직업을 선정하여 각 직업별로 AI가 어떤 방식으로 해당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지, 자동화 수준과 업계 동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왜 이러한 직업들이 특히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글은 최근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향후 10년 내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 10가지를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각 직업별로 AI가 업무를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지, 자동화 수준과 시장 동향, 그리고 왜 해당 직종이 특히 사라질 위험이 큰지를 간추려 소개합니다. 1. 운전사, 택시버스 기사, 트럭 운전사 등 운전직은 자율주행 기술로 인해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AI가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제동 가속 등을 제어하고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완전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가 일부 도시에서 이미 시행 중입니다. 물류 분야에서도 고속도로 구간 자율주행 트럭이 테스트되고 있어 운전자의 피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반복 운행이 많고 표준화된 작업에 적합하다는 점, 그리고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점이 AI 운전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24시간 무휴 운행이 가능하고 인건비 절감 효과도 크므로 운송업계와 정부가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운전사 직업 수요가 향후 10년 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은행원 은행 창구 직원이 담당하던 예금 인출, 송금, 계좌 개설, 간단한 상담 등은 이미 인터넷 모바일 뱅킹과 챗봇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챗봇 상담은 잔액 조회나 카드 분실 신고 같은 FAQ 업무를 24시간 대신합니다. 대출 심사도 AI 신용평가 모델로 자동화되면서 은행 지점 폐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만큼 창구 직원 수요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금융 업무는 데이터 처리와 정확도가 중요한 분야라 AI 도입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큽니다. 무현금 결제 및 디지털 지갑 확산도 은행 창구 방문을 줄이고 비대면 금융이 일상이 되면서 전통적인 출납 사무직의 입지가 급격히 축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남는 인력은 복합 금융상품 상담이나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업무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 공장 조립, 포장, 품질 검사 등의 단순 생산 작업은 오랫동안 산업용 로봇으로 대체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머신 비전 딥러닝 기술이 접목된 로봇이 더욱 정교해져 인간 작업자의 숙련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 라인에서 용접 도장 등은 이미 로봇이 도맡고 있고 전자제품 공장에서는 부품 조립과 불량품 식별을 하는 로봇이 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표준화하기 쉬운 조립 검사는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대비 효율이 뛰어납니다. 초기 투자비가 크더라도 장기적으로 인력 비용을 절감하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장점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 도입 중입니다. 향후 10년 안에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경비원 지능형 CCTV와 보안 로봇이 결합된 AI 경비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순찰과 출입 통제 같은 경비 업무를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쇼핑몰 주차장에서는 원통형 보안 로봇이 360도 카메라로 주변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을 관제센터에 자동 보고합니다. 얼굴 인식 기술로 무인 출입 관리를 도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경비 업무 중 일정한 동선을 반복 순찰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일은 AI 로봇이 더 정확히 수행할 수 있고 3교대 인력 부담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위험 상황에서 인명 피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 기업과 시설 관리 주체들이 무인 경비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 대처 등은 인간이 필요하겠지만 전통적 경비 직무의 규모 자체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5. 매장 계산원 슈퍼마켓과 편의점에 계산대는 이미 무인 키오스크와 셀프 체크아웃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아마존고처럼 카메라와 센서가 고객이 담은 물품을 자동 인식해 매장을 나서면 결제가 완료되는 완전 무인 매장도 등장했습니다.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영화관에서도 직원 대신 키오스크 주문 결제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계산 업무는 단순 반복적이고 무인 시스템은 대기 시간을 줄여 고객 편의를 높이며 인건비를 절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결제 선호가 커지면서 무인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내 대부분의 매장에서 전통적인 계산원 수요가 급감할 전망입니다. 6. 고객 상담원, 콜센터 상담원의 상당 부분을 AI 챗봇과 음성인식 기반 가상 상담원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은행, 통신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챗봇이 계좌 잔액 조회, 주문 배송 조회, 간단한 안내 등을 1차로 해결하고 복잡한 문제만 인간 상담원이 맡는 체계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AI가 실제 상담 전화까지 맡아 사람 목소리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반복성 높은 문의에 대해 AI는 24시간 한꺼번에 대규모 응대가 가능하며 감정 소모 없이 일관된 품질을 유지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인건비를 크게 줄이고 서비스 속도를 높일 수 있어 앞으로 단순 문의를 담당하는 상담원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통번역과 딥러닝 기반의 인공신경망 번역이 발전하면서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같은 기계 번역 서비스 품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했던 비즈니스 문서나 기초 회화 번역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러 실제 기업 현장에서 초안 번역으로 활용한 뒤 사람 번역가가 후가공을 하는 방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번역은 규칙성과 데이터가 풍부한 작업이어서 AI가 매우 빠르게 학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량 번역이나 즉석 통역 수요를 기계가 담당함에 따라 전통적인 번역 통역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문학, 법률 등 섬세한 작업만 인간이 맡되 전체 시장 규모는 AI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8. 기자 및 작가 뉴스 기사, 보고서, 광고 문안 등 글쓰기 분야에도 AI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은 기업 실적 기사나 스포츠 경기 요약을 자동 작성 시스템으로 전환해 사람이 직접 작성하던 반복 기사 수천 건을 대신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AI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작성한 초안을 기자, 작가가 최종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정형화된 기사나 단순 정보 전달 콘텐츠는 AI가 순식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어 인력 비용을 크게 절감합니다. 독자의 입장에서도 단순 통계나 결과 요약 기사라면 작성 주체가 인간인지 AI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도입 장벽이 낮습니다. 창의력이나 심층 취재가 필요한 글쓰기를 제외하면 상당수 기자 작가 직무가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9. 건설 현장 노동자, 굴착기 불도저 같은 중장비를 원격 조종 또는 자율주행으로 운용하고 드론과 건설 로봇이 구조물 검사 벽돌, 쌓기, 콘크리트 작업 등을 수행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4MD 프린팅 건설 기술도 발전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주택이나 사무 공간을 짓는 실험들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건설 현장은 위험도가 높고 반복 단순 작업을 기계에 맡기면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AI가 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 시공을 수행하면 품질이 오히려 올라가고 야간 작업 등에도 제한이 적습니다. 결국 미래 건설업은 고숙련 소수 인력과 대규모 기계 설비의 결합 형태로 바뀌며 단순 노무 인력은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사무 보조 및 자료 입력원 서류 분류, 데이터 입력, 일정 관리 등 반복 사무 업무는 RPA와 AI 비서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OCR로 종이 서류를 자동 디지털화하고 회의 일정 조율도 AI가 달력 정보를 분석해 잡으며 회계 소프트웨어는 영수증을 스캔해 자동 분류, 장부 기입을 진행합니다. 이런 사무 업무는 규칙이 명확하고 반복성이 높아 AI가 처리했을 때 사람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비대면 디지털화가 표준이 되면서 서류를 직접 다루는 일 자체가 줄어 전통적인 사무보조 인력은 지속 축소될 전망입니다. 기업들은 남는 인력을 예외 상황 관리나 전문 업무로 재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이 파고들어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자동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직무일수록 빠르게 대체되며 기업은 24시간 무휴 운영과 인건비 절감 등을 기대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의 향후 10-20년 내 일자리 절반가량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닌 현실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 대체가 쉽지 않은 영역과 AI가 할 수 없는 고도의 창의력, 감성, 윤리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여전히 인간이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작업 위주의 직군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직무 재교육이나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은 대규모 변화를 겪을 것이며 각 개인과 기업,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비하고 적응하느냐가 큰 격차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